반갑습니다. 닉네임 성공마인드고요. 이름이 이준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것이 수업을 좀 맡을 거고요. 사실상 지금의 상황이 한 2, 3년 동안은 상당히 좋은 시장을 저희가 맞이했었죠. 근데 지금 불과 1년도 채 안 된 상황에 좀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주변 상황이 원체 급변하다 보니까 이 재테크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실 거예요. 힘들어 하시고 지금 멘탈도 상당히 좀 깨져 있는 상태고요. 그렇지만 또 저희는 재테크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 이런 불황장에서 견디셔야지 또 상승장에 또 저희가 같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시장에서 발을 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는 뭐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생활에 저희가 살고 있는 거는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순서는 뭐 이런 식으로 왜 해야 하는가고 기본,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멘탈 관리하는 거, 그리고 사람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테크라고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재무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 이거를 좀 더 많은 돈으로 창출할 수 있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인 돈을 가지고 재무적인 활동을 통해서 좀 더 자금을 풍족하게 만드는 것, 이런 거를 재테크라고 하죠, 저희가. 그래서 기본적인 돈을 가지고 최대 이익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재테크입니다. 재테크는 세 가지로 분류를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익성, 그리고 안정성, 그리고 황금성, 유동성이죠. 우리 가진 돈이 얼마만큼 투자를 했을 때 이익을 얻을 수 있냐, 그게 수익성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안전성, 얼마나 투자를 했을 때 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냐. 결론은 재테크 자체는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금화하기 쉬운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의 재테크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재테크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캠프 부동산에서 주로 하는 거는 부동산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부동산의 형태, 뭐 아파트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토지, 그리고 건물, 이런 형태를 주로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금융적으로 봤을 때 예금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저축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주식. 한참 2, 3년 동안 주식이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주식이 거진 한 60, 70%까지도 곤두박질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죠. 투자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잘 하시지는 않는데 일반인들이 하시지는 않지만 펀드라든지 채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한참 좋았던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거진 뭐 7, 8천 가서 만까지 간다고 했다가 지금 한 1900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가 재테크를 활동을 하는 것들이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또 현물에 투자하는 거, 기금속, 금, 한참 또 금도 좋았습니다. 금이 뭐 2000까지 갔다가 지금 뭐 한 1500까지, 1600 얼마에 지금 있죠. 떨어지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기금속도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도 뭐 금 투자 뭐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집에 있는 금을 팔지는 않았어요. 예전에 뭐 금모 운동을 해서 상당히 또 많이 현금화 시키면서 했지만 그래도 금은 계속해서 상승을 할 거라는 기대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금을 많이 가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지고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물, 주로 부자들이 예술품들을 투자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림이라든지 뭐 도자기라든지 이게 이제 실제 이 수요는 있지만 공급 자체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게 매기는 금액 자체가 상당히 고가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부자분들이 그런 거에 뉴스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한다고 나와 있고요.
의외의 재테크 항목 중에 도박이 있습니다. 도박이. 결론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재테크는 재무적인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건데 그 중에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도박인데 저희가 도박은 사행으로 인해서 잘 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또 재테크 항목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박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안전하게 저희가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해야 될까요? 재테크에 대해서 그게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재테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재테크에 대해서 올바르게 좀 생각을 하시고 투자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게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적인 목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모르거나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면 어디로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목표가 필요하다고 미국 작가 노먼 빈센트 필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긍정적인 사고를 창시한 신분이고요. 이렇게 목표가 없으면 어디로 갈지 정확하게 이렇게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를 할 때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테크 목표 설정할 때 저희가 통틀어서 아마 이게 다 들어갈 거예요. 저희가 원하는 재테크를 할 때 경제적인 자유를 가지고 그 다음에 시간적인 자유를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관계적인 자유를 가질 수 있고 이 부분 안에 모든 통틀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자유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거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죠.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돈 가지고 나쁜 짓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선의적인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경제적인 자유를 원하는 거 그리고 시간적인 자유. 사실상 저도 회사 생활 한 30년째 하고 있지만 시간에 회사라는 것에 엉덩이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자유로 내가 뭐 또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이런 거를 바라는 항목 중에 하나가 시간적인 자유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관계적인 자유. 사실상 회사 생활이라든지 안 그러면 개인적인 사업 생활을 하시든지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하시다 보면 내가 진짜 보기 싫은 사람이지만 매일같이 봐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좀 싫죠.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관계적인 자유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테크를 하고 돈을 버는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돈은 요 위에 이제 결과로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어떻게 잘 내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내 가족의 자유, 행복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을까를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의 항목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 계층 구조가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죠? 세 가지 부유층, 중산층, 빈곤층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를 가지고 중산층이 어느 정도 이제 토대를 가지고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몇 년 사이로 사실상 중산층이 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2, 3년 전 동안 부동산도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코로나로 인해서 돈도 많이 풀렸고 하지만 사실상 이런 중산층이 무너졌죠. 중산층이 안 가면 빈곤층이 부유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사다리가 상당히 많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산층 자체가 이렇게 좀 빈약한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빨리 이런 사다리가 무너지기 전에 빨리 부유층으로 한 칸 더 올라가야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자료는 한국은 중산층에 대한 조건입니다. 이 자료는 NH투자증권의 100세 시대 연구소에서 또 30대에서 50대에 있는 사람들을 한 1,400 명에 대해서 조사를 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 안에 보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53%고요.
그 다음에 하위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45% 정도 됩니다. 이렇게 본인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시는 층 자체가 상당히 작아졌어요. 근데 이 안에 보면 이 가구수에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가구수에 안에 4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가족을 이루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단어를 보면 중산층에서 생각하시는 이제 여러 가지의 단어를 보면 소득이라는 부분하고 부동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소득이 중요하고 부동산이라는 부분이 중산층에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항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중산층의 소득 이상과 현실에 대한 부분을 적어놨어요. 21년도에 소득 상위 24%가 전체적으로 평균을 봤을 때 약 686만 원 정도가 있어야지 중산층으로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보면 한 521만 원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소득의 격차가 있는 거죠. 나이대를 봤을 때 아무래도 조금 경제적으로 안정을 가지는 데가 한 50대 정도의 사람이고요. 그리고 미혼보다는 기혼층, 그리고 직장인보다는 자영업자가 아무래도 소득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가구를 봤을 때 4인 가구, 개인보다는 4인 가구의 소득이 뭐 맞벌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높고, 그리고 현실에 대한 괴리도 4인 가구가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좀 소외받는 게 1인 가구 이제 혼자서 벌여서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이 소득 수준이 높아야 되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벌어들이는 금액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가족을 형성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도 받아들여집니다. 지출과 이상에 대한 현실입니다. 21년도 가구 상위 9.4%가 한 427만 원 정도의 지출을 해야지 중산층으로 인식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약 절반인 50% 수준인 242만 원 정도를 지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 수준은 중산층에서 한 10% 정도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 금액이 한 427만 원이에요.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삶의 질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기 수업 들으시는 분들 한 달에 400만 원 쓰시나요? 월급 되십니까? 네. 사실상 400만 원 이상 쓴다면 중산층 이상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쓰기 쉽지 않아요. 물가가 상승해서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용할 수도 있지만 월급의 50% 정도, 예를 들면 1000만 원 받는다면 뭐 427만 원이면 그중 50%거든요. 하면 600만 원 받는다고 하면 그중 80%입니다. 하면 소비가 지출이 그진 80% 이상이 되면 사실상 유지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 정도로 지출은 상당히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자산 부분입니다. 순자산 부분은 저희가 총자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총자산에 부채를 뺀 거, 이게 순자산 부분이고요. 21년도 가구 순자산 상위 10.8%, 10.6% 수준이 9억 4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어요. 저희 9억 4천만 원 현금으로 들고 계시는 분들 많지는 않을 겁니다. 많지는 않겠죠. 다 아파트 부분도 있을 거고. 지금 또 투자를 한 2, 3년 동안 상당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현금을 이렇게 환산해서 통장에 엮고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투자를 또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9억 4천만 원 정도 돼야지 중산층 안에 포함이 될 거고요. 주택은 봤을 때, 퍼센트지로 봤을 때, 84.2%가 크면 클수록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다 큰 평수, 실제로 84평 정도에 저희가 살고 있죠. 30평대에 살고 있지만
크면 클수록 중산층 이상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자산은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8.4억 원 정도의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지 중산층 안에 포함이 된다고 하고요. 저희는 중산층보다는 중산층 이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혼하고 기혼하고 그다음에 중산층의 인식 비율 자체에 대한 부분이고요. 상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미혼보다는 기혼자들이 중산층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조금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이제 다 표현한 게 중산층의 내용은 소득이 월 686만 원에 상위 24% 정도, 그리고 소비는 427만 원 정도 하시는 분과, 그 다음에 순자산을 9억 4천만 원 가지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한 8억 4천 정도의 부동산에 중대형 평수에 살고 있으면서 4인 가구를 이루시는 분들이 중산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국의 중산층이 되는, 중산층이 아니죠. 중산층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빨리 소득을 창출하고, 그 다음에 부자층으로 빨리 넘어가셔야 돼요. 빨리. 안 그러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차하는 순간 중산층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빨리 재테크를 통해서 중산층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노령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 한국의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통계 자료가 나왔거든요. 통계 자료에 있는데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또 뭐 계속 늘고 있어요. 계속 의료가 발달하다 보니까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제 선물도 있어요. 선물 있어요. 네, 선물 준비했는데. 선생님 85. 아, 예, 85. 선생님 70. 선생님 80. 네. 저희 나중에 선물 하나씩 드릴게요. 제가 이 건강에 좋은 놀링, 손으로 하는 놀링 마사지였거든요. 답변해 주신 분들은 알겠습니다. 제가 끝나고 선물 하나씩 드릴게요. 남녀 평균 수명이 여자분이 조금 더 많이 사시더라고요. 86.5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이 80.5세 정도 됩니다. 이제 기대 수명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네, 의료 기술이 이제 발달하면 할수록 더 많이 늘어날 거고요. 저희가 참고로 100세 인생을 산다고 하잖아요. 100세 인생. 잘못하면 100세까지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 생활 하던 사람들, 그리고 뭐 산업에서 하시는 분들은 평균 퇴직이 60세거든요. 60세. 저도 이제 60세가 되면 이제 퇴직을 해야 되는데, 80세, 86세 정도 여자분들, 60세에 은퇴를 하시고 86세면 26년을 더 사셔야 되고요. 만약에 100세면 40년을 더 사셔야 됩니다. 그럼 40년을 이렇게 경제적인 활동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없겠죠. 그래서 퇴직을 하시기 전에 중산층 이상의 아까 있는 것처럼 9억 4천에 뭐 8사에 뭐 8억짜리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고 최소 그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테크를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저희는 경제적인 수입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재테크 하셔야 되고요. 재테크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사회 계층 구조가 지금 이렇게 되면 상당히 힘들어요. 중산층이 없어지면 저희가 중산층 이 수업을 듣는 모든 분들은 중산층 이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산층에서 빨리 부유층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부자가 될 결심조차 안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근데 만약에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투자를 실패를 하셔가지고 더 이상 나는 이런 걸 진저리가 난다 하시는 분들, 그렇지만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중산층이 아닌 가난한 빈민층으로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수업을 통해서 그다음에 캠프 부동산 스터디와 함께 고기 잡는 법을 배워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부유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는 개념으로 오늘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요.
시장이 조금 어렵더라도 같이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좀